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 실전 문제풀이 30강 시간으로서 291번부터 300번 문제까지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291번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291번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계약 당사자 1방이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채무와 동일한 내용의 의무를 평균적으로 인사하여 직접 제3자에게 이행하기로 하는 약정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대법원 판례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2번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중도금 및 잔금은 매수인이 매도인의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동시에 매수인이 매도인의 그 제3자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는 병존적 채무 인수에 해당할 수 있다. 자, 대법원 판례에 나옵니다. 역시 맞는 얘기입니다. 1과 2는 동일한 얘기입니다. 3.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계약 성립의 요건이므로, 요건 아니죠. 계약 성립의 요건이 아니라 권리 발생, 즉 제3자의 수익은 제3자의 권리 발생 요건입니다.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권자와 채무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불가능하지 않아요. 이거 틀렸네요. 3번. 자, 4번.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지위는 일종의 형소권으로 채권자 대의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통설상 맞습니다. 5번.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계약의 당사자인 채권자와 채무자가 제3자의 권리를 임의로 변경 소멸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이런 행위는 원칙적으로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민법 제541조에 나옵니다. 맞습니다. 자, 다 오고 하나만 X. 옳지 않은 것은이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92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과 을은 갑 소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되 그 매매대금은 을이 병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항상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 갑을 병을 한번 그림에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시험 문제에 나오면 갑, 을. 자, 지금 갑과 을이 갑 소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한 거예요. 자, 1. 매도했고 그 매매대금은 원래 을이 갑에게 줘야 되는데 어떻게 계약을 했냐면 제3자 병에게 대금을 지급하기로 이렇게 계약을 맺은 겁니다. 갑과 을이. 자, 제3자의 병은 이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면 문제가 쉽습니다. 1. 병이 을에 대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을이 대금 채금 이무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 병은 을에 대하여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나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자,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금 지급 해달라고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을은 여기다 대금 지급을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이 계약 자체의 당사자는 갑과 을이기 때문에 이 계약의 해제는 갑이나 을이 하는 거지 병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병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갑과 을이 합의에 의하여 병의 권리를 변경 또는 소멸시킬 있음을 미리 유보하였더라도, 미리 유보한 거 중요한 개념입니다.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병의 권리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 병의 권리를 변경 또는 소멸시킬 있음을 미리 유보하지 않았다면 이 지문은 맞지만 미리 유보했기 때문에 변경 또는 소멸시킬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거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3번. 을이 병에게 상당한 기간을 두고 이익의 향수 여부를, 자, 이익을 할 건지 말 건지 여부에 대한 확답을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병으로부터 그 기간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수익을 거절한 걸로 봅니다. 맞습니다. 수익 민법 제540조. 4. 다수설에 의하면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도 갑은 원칙적으로 을을 상대로 병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5. 을이 병에 대한 대거 지급 의무와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시 이행 관계에 있다. 맞죠? 다 오고 하나만 X. 자, 지금 옳지 않은 것을 고르니까 292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93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93번. 갑은 을에게 자신의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매매 대금은 을이 직접 갑의 채권자인 병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병의 수익의 의사표시 이후에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을. 자, 제3자를 위한 거 맞죠? 다시 한번 설명하면 갑이 있고 갑은 을에게 뭘 했다? 아파트를 매도한 겁니다. 매도. 자, 그럼 매매대금을 갑이 받아야 되는데 그 매매대금은 누구에게 주라? 병에게 주라고. 자, 대금 지급은 병에게 하시오라고 계약을 맺은 겁니다. 자, 그리고 병이 받겠다고 얘기를 한 상황이에요, 지금. 그 상황에서 이제 보는 겁니다. 기억, 갑과 을이 매매대금을 감액하기로 하였더라도, 자, 병이 수익을 의사표시를 한 후에 둘이 감액하더라도 그 효력은 병에게 미치지 않는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죠. 자, 니은 을이 갑에 대한 대금 지급 의무를 지체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병이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그렇죠. 매매 계약은 갑이 해제를 하는 거지 병이 해제하는 거는 안 됩니다. 자, 디귿 을의 기망에 의한 착오 여부는, 자, 을이 기망을 했어요. 사기쳤다는 얘기입니다. 그 착오 여부는 갑을 기준으로 하지 병을 기준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자, 계약 당사자 갑과 을이기 때문에 1. 갑이 착오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병이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면 갑은 착오로 이유로 을과의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나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일단 병에게 대항할 수 있고요. 둘째, 병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든 알든 상관없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거 틀렸습니다. 동그라미 2개 XX. 자, 지금 틀린 것을 모두 그리니까 틀린 것 디귿 리을을 고르라는 얘기예요. 자, 디귿 리을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94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94번. 갑은 자기 소유의 가옥을 을에게 매도하면서 자신의 병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매매대금 1억 원을 병에게 지급하도록 을과 약정하였다. 그 후 병은 그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또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갑이 있고 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갑이 그 자기 소유의 가옥 집을 매도한 겁니다. 자, 그 매도를 하면서 매매 대금을 갑이 직접 받지 않고, 자, 갑의 채권자인 병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계약을 맺었습니다. 자, 이게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자, 그리고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상태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갑과 병 사이의 채권 관계가 소멸하면, 자, 갑과 병 사이의 채권 관계가 소멸하면 갑과 을 사이의 계약도 당연히 소멸한다. 갑과 병 사이의 채권 관계일 뿐이지 갑과 을 사이의 거래 계약 관계는 당연히 소멸하는 게 아니죠. 별개의 계약입니다. 틀렸고요. 이 갑과 을은 합의를 통해 원칙적으로 병의 권리를 변경할 수 있다. 지금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변경할 수 없는 겁니다. 자, 틀렸죠. 3.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이 허위 표시로서 무효가 된 경우 갑은 그 무효를 이유로 선의인 병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아니죠. 선의인 병에도 대항할 수 있고 악의인 병에게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전학 구분 없이 그 무효가 되면 갑은 그 무효를 이유로 대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4번. 병은 계약의 해제권이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 청구권을 가진다가 아니라 계약 해제권도 없고 해제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청구권도 없습니다. 병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뿐이지 결코 갑과 을 사이의 계약에 어떤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해제권 같은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틀렸죠? 5. 을의 채무 불이행이 성립하면, 자, 을이 대금 지급을 안 했다는 거예요. 갑에게. 병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건 맞습니다. 병에게는 계약 해제권은 없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294번 타액수가 하나만 옳은 것을 구하니까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95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95. 계약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토지 매매 계약이 해제되면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도받은 토지를 반환해야 한다. 맞죠? 두 번째, 매도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 매도인 판 사람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매도인의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면 매수인은 이행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할 수 있다. 자, 이행 불능이 된 거예요. 그러면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맞습니다. 3. 법정 해적권의 발생 요건인 채무 불이행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이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죠. 주된 채무 불이행을 말합니다. 4. 꽃가게 주인의 과실로. 자, 꽃가게 주인이 깜빡한 겁니다. 결혼식 시작 전에 배달해 주기로 한 화환이 결혼식이 끝날 때까지 배달되지 못했다면, 자, 결혼식 끝날 때 꽃이 배달이 안 된 겁니다. 특약이 없는 한 그 매매 계약은 자동으로 해제된다.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약이 없는 한. 특약이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그 해제를 하려면 그 해제를 한다고 그 자동으로 해제되는 게 아니라 해제한다. 최고하고선 해제를 해야 됩니다. 다만 이때는 최고 없이 정기행위이기 때문에 정기행위. 어떠한 시간, 기간을 정해놓은 행위예요. 지금 그 기간까지 안 하면 그것은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정기행위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뭐 할 수 있다? 최고를 하지 않고도 바로 해제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자동으로 해제되는 건 아니고 해제권이 발휘되는 거고 해제를 해야만 해제되는 겁니다. 자동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5번 부동산 매매 계약의 해제 후, 계약의 해제 후 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등기가 있기 전에 해제 사실을 모르는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해제는 그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맞습니다. 자, 만약에 이 제3자가 그 해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효력이 있죠. 그러나 모르는 악의이기 때문에 선의의 제3자로서 보호를 받는 겁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자, 그래서 295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96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96번. 갑과 을은 그들의 공유 토지를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매수인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잔금 지급 기일 경과 후 갑과 을은 병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지급을 최고한 후 그 기간 내 이행이 없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민법제 544조의 규정입니다. 두 번째, 지체기간 중에 지가가 폭등하여도 갑과 을은 사정 변경을 이유로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해지에 대해서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할 수가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3. 갑과 을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을을 대리하여 해제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그렇죠. 대리권을 받아 을을 대리하여 해제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그 당사자 일방동은 쌍방이 여러 명인 경우,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공유 재산의 경우에는 공유자들은 각자 자신의 지분에 관한 매매 계약의 부분만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자, 이거 주의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3번. 그래서 맞는 지문입니다. 4번. 계약이 해제되면, 자, 계약이 해제되면 갑과 을은 선의 악의에 관계없이 원상 회복 의무가 있다. 민법제 548조 제1항입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원상 회복 의무가 있는 겁니다. 또 계약이 해제된 후 병이 정에게 위 토지를 양도한 경우 정의 지 부지를 묻지 않고 갑과 을은 계약 해제를 이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죠. 이거는 정이 알고서 악의인 경우에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병이 부지야, 몰라, 선의인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답니다. 그런데 지금 악이든 선이든 다 청구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게 틀린 거죠. X입니다. 자, 다 오고 하나만 해서 틀린 것을 고르니까 296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97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97. 계약의 해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민법은 쌍무 계약에 한해 법정 해제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맞습니다. 두 번째. 해제권의 불가분성에 관한 민법의 규정과 다른 내용이 당사자 간의 특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예, 통설상 그렇습니다. 3.
부동산 매도인이 중도금의 수령을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도 매수인이 채고를 할 필요는 없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이행 기일은 경과할 후에야 비로소 해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금 부동산 매수인이 계약금은 받았지만 중도금 수령을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명백히 표시를 했기 때문에 매수인은 채고를 할 필요도 없고 소유권 이전 등기 기물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즉시 해제를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게 틀렸네요. 4번. 이행 불능의 경우에는 채권자는 최고 없이 또 이행 기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맞죠? 바로 3번하고 똑같은 경우입니다. 5.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죠? 부수적 채무, 주된 채무 불이행은 채권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부수적 채무 불이행 이행은 원칙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옳지 않은 것이니까 297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9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계약의 해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자가 고지 의무에 존재된 약관에 기재된 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명시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 약관에 기재된 중요한 내용에 대한 명시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 의무를 위반하면 해제할 수 있다? 없답니다. 예, 설명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없다. 이건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틀렸고요. 두 번째,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 채무 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이 어떤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3번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자,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입니다. 지금 임대인의 임대 권한이 되는 매매 계약이 해제된다면, 자, 임대인의 임대 권한이 되는 매매 계약이 해제된다면 자신의 임차권으로서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즉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겁니다. 이거는 대법원 판례로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4번 계약을 해제한 채권자의 손해배상 청구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그 성질을 같이 한다. 예, 이행 이익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행 이익의 손해를 청구해야 하고, 자, 요 경우 계약을 해제한 채권자의 손해배상 청구,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 성질을 같이 하는데 그 성질이 뭐냐 하면 이 손해배상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행이익이라는 게 있고 이행이익, 또 하나는 신뢰이익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뢰이익. 자, 이행이익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이행이익은 그 계약을 이행하면서 채권자가 얻을 이익을 얘기하고 프리미엄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고, 신뢰이익이라는 건 뭐냐면 신뢰하고 함으로써 그 채무의 이익으로 소유하게 된 비유, 어떤 뭐 돈을 빌렸다면 이자를 지급한다든가 그런 이 비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계약을 해제한 채권자의 손해배상 청구,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경우는 이행 이익을 손해로서 청구해야 합니다. 이거를 신뢰이익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다 내용이 똑같죠.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5번 수탁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수탁자의 지위가 공동 상속되었을 때 신탁 해지의 의사표시가 그 공동 상속인 일부에게만 이루어졌다면 신탁 해지의 효과는 그 일부에 한하여 발생한다. 그렇죠. 모두에게 이루어졌다면 모두에게 발생하지만 일부에게 이루어졌다면 일부에게 한해서 발생합니다. 대법원 판례입니다. 맞죠? 다 오고 하나만 해서 틀린 것을 고르니까 298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99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99번 계약 해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의 일반이 미리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명한 때에는 상대방은 이행의 채무나 자기 채무의 제공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민법 제544조의 규정입니다. 맞습니다. 2. 이행 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는 이행의 최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렇죠. 이행 불능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니까 최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맞습니다. 민법 제546조입니다. 3번. 부동산 매매 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취지의 약정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약정 기간이 지나가 버리면, 도감이 지나가 버리면 매매 계약은 자동 해제된다. 매매 계약은 그 약정 기간이 도가한다고 해서 자동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자동 해제되려면 매도인도 자기의 의무를 이행해야죠. 어떤 의무를 이행해야 되냐면, 그 서류를 준비한다는,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매수인에게 알리는 등의 이행의 제공을 해야만, 그렇게 했는데도 매수인이 잔금을 갖고 오지 않으면 이행지체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에만 비로소 자동 해제된다고 보지, 단순히 약정 기간의 도가 지나간 것만으로는 자동 해제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 94년도 판례입니다. 틀렸고요. 자, 부동산 매매 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 의무를 지체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고, 여기 나오네요.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서류 제공.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수인의 잔대금 이행을 최고하여 해제할 수 있다. 만약에 아까 3번과 마찬가지로 그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계약이 자동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을 했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지 않더라도 잔대금 지급 기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해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은 그 특별한 약정이 없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수인이 잔대금 체급 이해를 최고하여 해제할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5번. 계약의 합의 해제는 당사자 쌍방의 묵시적인 합의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역시 대법원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판단입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옳지 않은 것이니까 299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0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300번. 해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해야 한다. 민법 제547조 제1항 규정입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1항의 최고로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맞습니다. 545조 규정입니다. 3. 채무자가 미리 이행 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최고를 하여야 한다. 최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행 거절 의사를 확실히 표시했을 때는 그냥 계약을 해지하면 되는 겁니다. 최고를 요하지 않죠. 민법 제544조 단서 조항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틀렸고요. 아니죠. 자, 최고를 하더라도 채무자의 불이행 이행 의사가 명백한 경우에는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방금 설명드린 내용이고요. 5번. 계약이 해제 의사표시는, 자,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는 처리하지 못함이 원칙적으로 처리하지 못합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옳지 않은 것이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문제 푸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제풀이 30강 시간이었고 291번부터 300번 문제까지 같이 풀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 들으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